이번 시간에는 운동 방정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전 시간까지는 힘과 운동이 맺는 관계를 뉴턴 운동 제2법칙으로, 힘들이 맺는 관계를 뉴턴 운동 제3법칙으로 알아보았어요. 추가로 힘들이 맺는 관계가 작용 반작용 관계뿐만이 아니라 평형 관계도 있다는 것을 두 힘의 관계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 그 물체의 운동이라는 결과,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모든 역학적인 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역학적인 룰을 이용해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어떤 가속도로 움직이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름이 왜 운동 방정식이냐면요, 마치 수학에서 해 하나를 구하기 위해 여러 개의 방정식을 세우고 그 방정식을 연립하여 구하는 과정처럼 우리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에 대한 식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걸 연립하여 가지고 가속도를 구해내는 과정이 유사하다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운동 방정식이라고 지칭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칠판에 제시되어 있는 각 상황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과 그를 통해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물체끼리 접촉되어 있는 경우예요. 물체가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물체에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이 된다면 같이 접촉되어서 움직이다 보니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그 속도의 변화 비율도 역시 똑같죠. 왜? 같이 움직이니까. 이 물체는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각 물체에 한해서 작용하는 힘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A라는 물체가 B를 오른쪽으로 밀기 때문이고 그 힘을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 스몰 f A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공부했던 뉴턴 운동 제3법칙에 의거하여 이 힘에 필연적인 반작용이 생긴다. 그 반작용의 힘은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으로써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작용 반작용 법칙이었죠.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선생님이 스몰 f로 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A의 입장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뉴턴 운동 제2법칙으로 서술하겠습니다. A에게 작용하는 알짜 힘은 이 주황색 힘 F와 파란색 힘 F, B, A가 있어요. B가 A에게 작용하는. 현재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우이니 주황색 F가 파란색 F보다 크겠죠? 그래서 라지 F 빼기 스몰 FBA는 내가 F라고 정했기에 스몰 F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에요. 이 알짜 힘이 A의 질량에 작용하게 되면 그 식을 만족하는 가속도 A로 물체가 움직인다. 이렇게 F는 MA를 우리는 운동 방정식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1번 방정식 세웠어요. 그러면 두 번째, B의 경우에서의 운동 방정식 쓰겠습니다. B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 파란색 FA가 B에게 작용하는 힘밖에 없습니다. 이 주황색 F는 A에게 직접 작용하는 힘이에요. B에게 작용하는 힘은 이 파란색 힘 FAB, 즉 스몰 F밖에 없어요. 이 스몰 F가 B의 질량에 작용하게 되면 F는 MA를 만족하는 가속도로 B가 움직인다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운동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개의 식을 합쳐보면, 연립을 하면 이런 관계식이 나오죠. 라지 F는 A와 B의 질량의 합의 그리고 가속도의 곱셈. 이 관계식이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이 곱씹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 관계식이 의미하는 바는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 이 덩어리의 전체 질량 MA 플러스 MB, 네, 이 덩어리에게 작용하는 외부 힘, 주황색 F에 의해서 덩어리 전체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전체 덩어리에게 작용하는 힘을 논할 때에는 덩어리 외부에 작용하는 힘만을 논하는 거지 덩어리 안에 있는 내부 힘, 이
파란색 F들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네, 내부 힘은 고려하지 않아요. 이제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볼게요. 질량 MA와 질량 MB에게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실이 팽팽해지겠죠? 이 실이 팽팽해지게 되면 그때서야 장력이라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이 장력이라는 것은 힘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력은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이 잡아당기는 방향은 왼쪽이겠죠. 그리고 실이 A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오른쪽이겠죠. 꼭 장력 방향 체크하세요. 그러면 A의 경우에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A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장력밖에 없네요. 물론 이 물체도 역시 같이 연결되어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외부 힘과 같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A의 경우에서 A에게 적용하는 힘은 장력 T밖에 없어요. 이 T에 의해서 A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입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B의 입장에서는 B는 주황색 F와 장력이 작용을 하는데 B의 알짜힘이 오른쪽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라지 F가 더 클 거예요. 라지 F 빼기 장력에 의해서 B는 A라는 가속도로 움직입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셔야겠어요. 이 핑크색으로 테두리 친 덩어리의 전체 질량 MA 플러스 MB는 덩어리에게 적용하는 외부 힘 주황색 F에 의해서 A라는 가속도로 움직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덩어리 내부에 작용하는 장력은 무시되는 겁니다. 알겠죠? 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크게 도르래와 빗면에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많이 어려워라들 하죠. 자, 도르래 이 두 가지 경우만 나오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부터 정의해 볼까요? 아랫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라지 m g만큼 중력에 작용하고, 이 스몰 m에게도 중력은 스몰 mg만큼 작용합니다. 그리고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이다 보니 이렇게 장력이라는 게 생겨요. 같은 실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똑같은 크기의 장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방향 체크해야죠. 방향은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방향이기 때문에 실이 물체를 위로 잡아당겨야겠죠. 여기도 위로 잡아당겨야겠죠. 그러면 라지 m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워보겠습니다. 물체가 라지 m이 스몰 m보다 크다 보니까 물체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여러분. 자, 물체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A 가속도로 내려오고 얘는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라지 m에 한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이니 중력이 장력보다 커요. 그래서 라지 mg 빼기 장력이라는 알짜 힘에 의해서 라지 m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입니다 라고 쓰는 거고, 스몰 m의 입장에서는 장력이 중력보다 크기 때문에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장력 빼기 중력에 의해서 스몰 m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분석해 볼까요? 이거는 전체 덩어리 질량 m 플러스 라지 m이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덩어리에게 적용하는 중력의 차이만큼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역시 여기에서도 덩어리 내부에 있는 장력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경우도 볼게요. 밑에 있는 경우도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모조리 찾아보겠습니다.
아랫방향으로 중력, 라지 mg. 그리고 여기도 아랫방향으로 스몰 mg. 그리고 현재 실이 팽팽하게 있다 보니 장력이 같은 T로 작용하겠죠? 모든 물체에게. 네, 실 잡아당기는 방향이니까 이 물체를 윗방향으로 잡아당길 것이고 얘는 오른쪽으로 잡아당길 거예요. 그러면 라지 M의 입장에서 운동 방정식 세워보겠습니다. 물체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라지 M은 아래로 내려오겠네요. 중력이 장력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지 mg 빼기 장력에 의해서 라지 m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입니다 라고 쓰는 거고, 스몰 m의 입장에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스몰 m은 힘이 장력도 있고 중력도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다음 단원 1과 에너지 파트에서 자세히 공부할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체, 이 물체는 현재 수평 방향으로 움직여요. 수평 방향으로. 그러면 수평 방향 가속도를 결정하는 힘만 운동 방정식에 체크하는 겁니다. 이 중력 방향은 수평 방향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힘은 장력뿐입니다. 그래서 스몰 m의 경우에는 장력에 의해서 그 장력의 방향으로 가속도 a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물체는 이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이렇게 A로 움직이고 얘는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고, 그래서 이 장력에 의해서 스몰 m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입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mg는 m 플러스 라지 m A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역시 이 전체 덩어리 m 플러스 라지 m에게 작용하는 외부 힘은 이 라지 mg밖에 없습니다. 이 라지 mg에 의해서 이 덩어리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도르래고 다음 빗면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런 경사면을 빗면이라고 해요. 현재 이 두 개의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 정지해 있다고 합시다. 역시 이 문제에도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찾아봐야 돼요. 일단 여러분, 정지해 있다는 것은 알짜 힘이 0이라는 거죠. 알짜 힘이 0이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평형 관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끼리 평형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힘들의 관계를 정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중력 스몰 mg가 작용할 거고 여기에도 중력이 라지 mg가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의 장력이 작용하겠죠. 같은 실이니까 장력 크기는 똑같을 거고,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경사면 윗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얘는 윗방향으로 잡아당길 겁니다. 자, 그러면 정지에 있는 상황이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과 중력은 평형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일단 스몰 m부터 정의할게요. 스몰 m의 입장에서는 장력과 중력이 같기 때문에 알짜임이 0인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중력과 장력 방향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물체의 운동과 힘을 평형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 중력 중 일부분이 경사면 방향으로 분리될 텐데 그 힘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얘가 정지에 있다는 것은 장력과 똑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의 힘이 있다는 것이고, 이 힘이 바로 빗면 방향의 중력이라는 거예요. 이 파란색 중력이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중력의 일부분만을 관심을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빗면 방향의 중력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얘는 중력에 비례하는 힘이에요. 다시 말해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 힘이겠죠.
있죠. 이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 빗면 방향의 중력. 그래서 이 라지 M의 입장에서는 장력과 빗면 방향 중력 스몰 f가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걸 색깔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분간이 잘 되려나 모르겠는데, 자, 두 번째, 이 빗면에 놓여있는 물체의 질량이 2배로 늘어난 상황을 가정할게요. 2배로. 그럼 얘가 이렇게 2배가 되면 어떤 힘이 2배가 될까요? 그렇죠. 질량에 비례하는 빗면 방향의 중력이 2배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2배로 늘어나 버리게 되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얘는 위로 올라오고. 자, 이 상황에서 운동 방정식 세워볼게요. 스몰 m의 입장에서는 위로 올라오는 거다 보니 장력이 중력보다 크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는 물체가 정지에 있었을 때의 장력을 선생님이 노란색 T로 썼는데 이제 물체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장력의 크기가 재설정돼요. 이 T가 T 프라임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장력도 바뀝니다. 아시겠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 스몰 m의 운동 방정식은 T 프라임 빼기 중력에 의해서 m이 a라는 가속도로 움직입니다 라고 쓰는 거고, 두 번째, 라지 m의 입장에서는 EF가 장력보다 크니까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EF 빼기 장력 T 프라임에 의해서 EM이 A라는 가속도로 움직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른 빗면에 놓여있는 동일한 물체. 질량이 똑같은 물체가 놓여있는데 경사각이 달라요. 즉 다른 경사면에 놓여있는 경우에요. 질량이 같으면 이 물체의 중력의 크기는 스몰 mg로 똑같을 텐데 빗면 방향의 중력은 달리 정의가 됩니다. 경사각이 다르면 이 힘의 빗면 방향 중력과 이 빗면 방향의 중력은 중력이 같아도 달라요. 네, 여기서 너무 중요하죠. 경사면 이 다르면 물체가 똑같아도 그 경사 방향에 적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지 않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키워드 한 번 더 정리하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장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력은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방향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빗면의 상황에서 운동 상황이 바뀌면 장력은 크기가 재설정된다라는 거, 그리고 빗면 방향의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과 다른 경사면에서는 물체의 질량이 동일하더라도 빗면 방향의 중력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릴 노래는 이무진의 신호등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학생이지만 나중에 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고 또 대학 졸업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업을 실행하게 될 큰 나이대가 되면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뒤죽박죽인 문제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한 모든 정보가 다 제시되어 있는 경우 또한 굉장히 드물다. 게다가 또 그런 문제들은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논리적 사고만으로는
그 문제의 적절한 답을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 선생님이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산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마주친 사람으로서 인생의 문제들은 지금 여러분이 풀고 있는 문제집의 문제 같지는 않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아주 가끔은 그런 학창 시절에 풀었던 문제들이 아주 간혹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풀고 있는 문제들 다 어렵죠. 그래도 그 문제들은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답이 한계잖아요. 그리고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여지 또한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이를 먹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될 수많은 문제들은 문제집의 문제와 달리 정형화된 풀이 과정도 없고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든지 단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답이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최악은 이게 답이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 가늠도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가끔은 선생님이 물리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답이 있는 물리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그래도 나는 지금 답이 있는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오묘한 위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물론 무슨 소리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답이 있는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문제 푸는 게 역시 힘들지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좀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무진의 신호등이라는 노래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물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